뉴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53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 만년 하위팀이었죠. 한화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시즌의 4분의 1이 넘어간 시점에서 아직도 5할 승률을 거두고 있다. 이 정도면은 예년 하면은 뭐 지난 6년 동안 5번이나 그리고 최근 3년 연속 최하위를 꼴찌를 도맡았었던 한화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한화 최근 그 마약 야구 말이 한화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그 중독성 있는 야구를 펼치고 있는 이 한화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야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또 야구 담당을 맡고 있는 김동욱 기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담당 김동욱입니다. 예, 좀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런 것 같네요. 올해 거의 처음은 아니고 한 두 번째. 두 번째? 예. 그렇군요. 뉴스토커 제 53회를 해오면서 김동욱 기자가 출연한 게 제가 봤을 때는 5번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저기 세보지는 않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을 한 것은 바로 이제 박세용 기자가 쉬기 때문에 그건 농담이고요. 자, 김 기자가 오랜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방송 전에 큰 일이 좀 났었죠? 예, 여기 올라오다가 문이 없는 줄 알고 유리문이 굉장히 투명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잘 닦아 놓으셨는지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또 충돌을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얘기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화가 예전 같으면은 진짜 그냥 투명 문처럼 다른 팀에게는 그냥 승리의 자동문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얕보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의미로 오늘의 김동욱 기자처럼 큰 코 다칠 수 있는 팀이 바로 하나가 됐다. 자, 소개도 하기 전에 역시 또 오디오가 먼저 들어오는 자, 우리 손아운서 반갑습니다. 한 말씀. 뭐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서준입니다. 자, 그 일요일 경기였죠. 한화가 참 정말 그 경기 초반까지 또 의도 터지는구나. 선발 안영명 선수가 3회도 마치기 전에 강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는 뭐 하나가 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9회 또 극적인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 10회 말 또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러면서 살짝 보니까 이제 그 접속자 수가 진짜 한화 그 네이버 그리고 다음 그 포털 중계 사이트를 보니까 접속자 수가 거의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기를 또 한 번 펼쳤는데 자, 오늘 그 한화의 마약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 기자, 손아운서. 소 기자 이름이 어감이 굉장히 좀 그 기자로서는 괜찮죠? 안 좋은 단어죠.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그 기자 안 되기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아운서 어제 경기 어떤 중계를 했습니까? 어제는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그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이었잖아요. 그렇군요. 그 경기가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이었기 때문에 저는 2시 경기였죠. 광주 경기를 하고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조기 퇴근?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피곤해 보입니다. 좀 많이 피곤하네요.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이거 뭐 야구 얘기 앞서서 이 얘기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뭘 했길래 이렇게 초췌한 모습과 함께 피곤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초췌한 모습이라는 건 좀 그렇고 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술 마셨는데 이제 누구랑 먹었냐, 누구랑 마셨냐, 어디서 마셨냐. 이제 한동안 지금 손아운서의 근황을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 좀 뜸했었던 바가 있는데 좀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 상상의 나래를 살짝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행적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일 안에서 만났다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그 여자친구 아닙니까? 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또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여자친구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굉장히 근래에 생긴 것 같은데요? 한 2달쯤 됐죠. 2달? 예. 좋을 때네요. 한창 좋을 때이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뇨. 뭐가 위험합니까? 이게 좀 끝까지 갑니까? 이번에는. 아니, 연애한 지 2개월 됐을 때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위험하셨어요? 그때는 그쵸,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지금의 와이프죠. 예. 지금의 와이프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었고, 본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는 그때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추후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난 겁니까? 제가 정말 사람들이 보통 소개팅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소개팅으로 만난 건 처음이에요. 소개팅 해가지고 아는 동생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소개팅 필요 없었던 인물이었죠. 필요가 없다니요. 무슨 무슨 말씀하십니까? 항상 뭐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다는데. 네. 쉴 틈이 없었다요. 저는 그럼 항상 이번 여자친구가 몇 번째입니까? 최근 6년간 5번째입니까? 하나의 야구처럼? 그렇지 않고요. 예. 예.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억나는 것만 네 번째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무튼 이 연애, 이 연애 드라마가 끝까지, 올 시즌 끝까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그걸 하느라고 이제 연애를 하느라고 저 한화 야구를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한화 야구는 사실 저 말씀하신 대로 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화가 점수를 내기 전에 제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못 봤어요. 근데 뭐 유한준 선수가 홈런 치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안현명 선수가 또 일찍 내려갔잖아요. 오늘 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뒤집었더군요. 이제 김동욱 기자가 한화 경기 대전 경기였나요? 네. 대전 경기를 직접 취재를 했었죠. 롯데와 3연전 중에 두 경기를 직접 취재를 했는데, 자, 직접 취재했던 한화의 경기 어떻습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독이 바뀐 게 가장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선수층은 솔직히 꼴찌를 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 지난해와 예년과 별 차이는 없다. FA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뭐 작년에도 이용규, 정근우라는 FA를 데려왔었고, 근데 감독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은 게 뭐냐면 선수들이 그거를 아는 거지. 감독의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성훈 감독 스타일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선수가 잘하는 선수라도 조금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뭐 경기에서 빼거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주전 선수들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년에 비해서 거기다 그 후보 선수들까지 이제 저 자리 잘하면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훈련을 더 열심히 하니까 결론은 훈련은 기본기가 되고, 기본기는 결국 경기 중에 실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직접 한화 경기를 취재해본 김동욱 기자의 얘기가 이랬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팬들이 돌아왔습니다. 팬들이 돌아왔다. 그렇죠. 그때도 3연전이 전 경기 매진이었어요. 3연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까지 21경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홈 경기를 몇 경기를 했죠? 홈 경기 중에 벌써 10번째 그렇죠. 매진을 이뤘는데, 자, 팬들이 돌아왔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 한화 얘기를 스토커 시간에 많이 했는데, 바로 다른 구단 팬들도 한화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세컨드 팀이 됐다. 그렇죠. 이 얘기까지 이제 박세훈 기자가 했었는데, 자, 김동욱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못하면 또 뺀다. 가차없이 뺀다. 최근에 저는 한상훈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번트. 세리 번트 실패를 했었죠. 네. 그리고 바로 2군으로 내려갔던. 저도 이제 롯데 3연전을 봤을 때 첫 경기에서 정근우 선수가 이제 실책을 연달아 범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4회인가 5회 바로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빼버린다. 네. KBSN의 그 안치홍 해설위원이 그 김성근 감독이랑 LG 시절도 그랬고 SK 시절도 그렇죠. 그렇고 같이 야구를 했잖아요. 그 한상훈 선수 빠지고 나서 2군 간 거 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럴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저럴 줄 알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신상 필벌이 확실하다. 네. 뭐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동욱 기자 얘기한 대로 잘하는 선수에게는 기회를 주고 못하는 선수에게는 또 벌칙을 내려서 네. 또 깨닫게 하는 시간을 준다. 자, 이런 점이 변화가 됐는데, 자, 다른 거보다 이 한화가 역전승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네. 경기 후반까지 끈끈하게 뒷심을 발휘해서 이어간다는 점인데, 올 시즌 한화가 지금 20승 19패, 간신히 지금 5할을 넘긴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최근 6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네. 그리고 그 중에 20승 중에 10경기가 역전승이다. 이게 그 구단 중에 3인가 그럴 거예요. 네. 3인가 그렇고, 그리고 6회 이후에 역전승이 수치를 따져보니까 7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점 차 이상 큰 점수 차에서 뒤집은 경기도 7경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화 경기는 정말 끝까지 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지금의 한화의 야구. 그래서 마리화나, 네. 마약 야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네. 그 기분이 비슷합니까? 어떤 기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리화나의 그 한화의 마약 야구 좀 사실 비슷합니까? 보는 재미 그리고 그 경기를 중계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나요? 네, 확실히 있는데 다만 저희 같은 이쪽 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 시간이 대단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었는데 한화 이글스의 경기 시간이 3시간 한 40분 정도 3시간 3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4시간을 넘어가는 경기도 사실 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밤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가 끝나자마자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좀 유일한 단점이죠.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야구가 스피드업 규정을 해서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끼리 이제 농담식으로 스피드업 규정 필요 없다. 김성근 감독이 없으면 빨라진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이렇게 뭐 이제 시간은 관계자들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좀 퍽퍽해요.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예. 피곤하다는 그렇죠. 푸념을 지금 이렇게 저희는 들려줬는데, 깔끔한 경기가 좋죠. 사실 그렇죠. 예. 깔끔한 경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반대로 팬들은 그만큼 즐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는 재미는 있어요. 사실, 저도 예. 일을 안 하고 집에서 하나야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보는 분들은 더 재밌긴 하죠. 즐겁다. 예. 그런 얘기. 자, 그래서 한화의 야구를 지금 뭐 마약 야구. 예. 그래서 지금 뭐 마리화나라는 그 대마인가요? 네, 그렇죠. 마리화나가? 예, 대마초죠. 네, 예. 대마초죠. 대마초인데 미국에서는 자주 태우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이거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국내는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가서 국내는 아니고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미국 등지에서 뭐 이거를 흡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보면은 담배보다 중독성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뭐.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습니까? 김동욱 기자 담배는 들었는데. 피웠죠. 예, 담배는 피웠었죠. 피웠고 지금은 안 핍니다. 안 피우고 지금 그 애 아빠가 된 이유로 그렇죠. 담배를 끊고 지금 어떤 그 뭐죠? 그것도 지금 끊었다. 사인을 다급하게 예. 보냈던 김동욱 기자. 자, 우리 소나무 선수 담배 피운 적 있습니까?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아주 건전한 삶을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다 풀었군요. 다른 데다 풀다니요. 다른 데다. 푸는 게 없습니다. 자, 항상 처음과 끝이.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소나운서도 예. 그 마리화나를 그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3명 패널 저를 포함한 중에는 아무도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지만 지금 어쨌든 야구 팬들은 그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마리화나 야구를 한화의 야구를. 자, 어제 경기 일요일 경기를 좀 놓고 봤을 때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 시즌 한화 야구를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축약적으로 좀 설명하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선발로 안영명 선수가 나왔어요. 안영명 선수가 진짜 이런 기록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겠는데 안영명 선수가 선발을 3번 지난주에만 3번이나 그렇죠. 나왔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도욱 기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첫 선발 등판 때는 화요일이었죠. 정상적으로 등판한 거지. 이제 로테이션 간격을 지켜가면서 거기서 저도 정확히 삼성전이었죠. 일찍 강판을 다 한 거죠. 그때 3인을 채우지 못하고 옆구리 허리 이쪽에 통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도 많아요. 예, 저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어쨌든 다시 등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안영민 선수가 첫 등판에서 이제 강판을 당했을 때 보통 허리 통증을 느끼고 하면 뭘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받거나 얼음 찜질하거나. 근데 중계화면에 잡힌 게 더가에서 그냥 앉아서 굉장히 편하게 있는 모습이 잡히면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위장 선발이다 이거는. 저희 모 인사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삼성과의 주중 1차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서 상대 선발 투수가 클로이드 선수였나요? 아마 대단히 좀 그때 잘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을 당시의 상황은 뭐 점수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빨리 내려가는 걸 보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차전에 안영명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서 힘 더 빼지 말고 차라리 오늘 경기는 다른 선수들로 어떻게든 끌고 나가고 3차전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3차전 때 안영명을 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2번 등판을 하고 또 조기에 다 강판을 했어요. 네, 그때도 안 좋았어요. 예. 난 다음에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경기에 넥센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한 건데 어쨌든 그 선발 등판했어도 2와 3분의 2이닝인가요? 그 정도의 4실점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선발이 조기에 무너지고 선발이 잘 5이닝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불펜 투수가 총동원되는 이게 바로 올 시즌의 한화 야구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선이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3회 초까지 0대 6으로 뒤진 다음에 3회 말에 2점 내고 그래서 야금야금 추격을 해서 8회 5대 6까지 추격을 하고 9회에 넥센 마무리죠. 손승락을 상대로 이 올 시즌 한화의 최고 히트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김경원 선수가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려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 한화 팬들이 끝까지 집으로 가지가 않는 거죠. 야구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어제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라 다른 경기들이 다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밖에 다른 없어요. 경기가 끝났을 때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은 같은 시간에 있어도 다른 4경기는 끝났을지언정 한화 경기는 9회 말이 끝나서 연장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다른 구단 팬들도 다 지켜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연장에서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연장에서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었죠. 뭐 박병호 선수가 이제 발을 보여주면서 사실 10회 초에 넥센이 먼저 득점 찬스를 잡았는데 거기서 그거를 살리지를 못한 게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점수를 내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1사 3루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들여왔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 그렇죠. 내야 땅볼로 했어. 들어오지를 못하고 어쨌든 그리고 연장 10회 말. 이것도 참 좀 극적인 승부였는데 2사 만루였죠. 네. 2사 만루에서 원래는 1사 만루에서 허도환 선수가 넥센의 포수였던 허도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배임찬 선수의 초구에 힘차게 방망이를 돌렸을 때 이건 극적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맞자마자 일단 담장은 넘어가는데 이게 파울폴 때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였는데 허도환 선수의 타구는 담장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풀카운트까지 갔는데 그래서 밀어내기 끝내기 볼넷이 나오나 싶었어요. 근데 허도환 선수의 타구는 내야 뜬 공이 돼서. 네. 근데 이상하게 파울 홈런을 치면은 타자는 꼭 아웃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김동욱 기자 해줬고 그 다음에 끝낸 선수가 강경학 선수죠. 그렇죠. 예. 그 승부도 상당히 이제 김동욱 기자가 얘기한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초구에 강경학 선수가 십자의 방망이를 돌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끝낸 줄 알고 와 하면서 나갔는데 역시 파울 라인을 벗어났던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타구가 좋은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인찬 선수 풀카운트 끝에 그 공이 높은 거. 네. 그걸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7대6. 자, 이런 경기가 올해 한화가 4번이나 있어요. 끝내기 경기가 4차례. 이거는 두산과 함께 리그 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더욱더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손나우서. 네. 올 시즌에 이 한화의 달라진 모습, 김동욱 기자는 물론 감독 얘기를 했고 뭐 훈련 얘기도 했는데 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감독과 훈련 가장 큰 거는 김동욱 기자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팀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선수들 영입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야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멘탈의 변화, 그러니까 야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가장 큰 좀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자들은 한화의 지금 야구를 어떤 몸부림이다. 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루살이 야구 뭐 이런. 왜냐하면은 요즘 촌놈 마라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촌놈 마라톤이요? 144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초반에 그냥 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만큼 치고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못 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6년 동안 한화가 너무나 부진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알 거라는 거죠. 알죠.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내려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몸부림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슬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5월엔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욱 기자? 한화 지금 뭐 촌놈 마라톤 얘기도 했는데 이 위태로운 행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 하나에도 돌아올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당분 5월까지는 그래도 5월 승률 이상은 적어도 5월까지는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 돌아올 선수 누가 있습니까? 윤규진이라는 마무리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권혁, 박정진이 잘해주고 있지만 윤규진이 빠짐으로써 둘에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었죠. 이제 혹사 논란까지도 나오고 어쨌든 윤규진이 돌아오면 뒤쪽에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거고 거기다 이제 외국인 타자를 교체를 했으니까 폭스죠, 폭스. 네, 제이크 폭스 선수. 과연 뭐 그 타자도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건보다는 낫겠죠. 일단 경기에 나올 수 있으면은 모건은 거의 나오질 못하고 14경기인가 뛰고 이제 방출을 당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김동욱 기자는 일단 5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네. 윤규진이 돌아오면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손아섭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윤규진 선수가 일단 대단히 큰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은 좀 얼핏 들어요. 윤규진이 돌아온다고 해서 박정진과 권혁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까요? 그 선수들이 좀 덜 나올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이닝 부담은 좀 덜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박정진, 권혁이 거의 경기 후반을 책임지는데 이 세 명을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는 그렇죠. 어떤 그러한 그 로테이션이 좀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둘 다 자완투수 아닙니까? 박정진, 권혁이 다 자완이니까 그 윤규진 선수는 우완이기 때문에 뭐 상대 팀에 따라서 그렇죠. 좀 낫죠. 그럴 수는 있죠. 뭐 삼성이나 LG 뭐 이런 좌타 라인이 튼튼한 팀에게는 박정진, 권혁이 뭐 계속 쓰일 수 있을 거고 또 우타자들이 강한 팀 이런 팀들에게는 또 윤규진이 뭐 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저는 좀 불안한 게 계속 불안한 게 이제 중요한 거는 5월이 문제가 아니라 한여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올 시즌이 144경기. 훨씬 더 늘어났죠. 지난 시즌보다 무려 16경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133경기가 여지껏 가장 많은 시즌이었는데 가장 경기가 많은 시즌이었는데 그것보다도 11경기가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만 된다면은 로테이션이 보통 두 터울은 선발 투수가 두 터울은 돌아야 되고 뭐 불펜 투수는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투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즌인데 지금 한화의 투수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피로도가 거의 뭐 한 시즌을 거의 다 치른 것만큼의 어떤 피로도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화는 선발진이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팀이 어디가 있냐면은 KT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모두 선발진이 그래도 적어도 5이닝 이상씩은 던져준다. 자기 역할을 딱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5이닝 이상은 던져주는데 한화는 지금 평균 4와 3분의 1이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9회잖아요. 4와 3분의 1이닝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4와 3분의 2이닝은 누가 채워주느냐? 불펜 투수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하루살이식 거의 뭐 촌놈 마라톤식의 이 가을 야구식의 벌떼 야구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점인데 예전에 김성호 감독이 쌍방울 시절에 이런 야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96년, 97년, 98년 이때쯤이죠. 그렇죠. 그때 쌍방울에 그러니까 원조가 뭐 SK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성호 감독이 벌떼야구를 한 것으로 애칭을 붙여줬었죠. 알고 있는데 원조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년 전부터 벌써 김성호 감독이 그때부터 벌떼야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그때도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김현욱 선수가 97년에 다승왕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20승 했죠. 예, 20승을 하면서 그 오로지 이제 9원승으로만 20승을 그렇죠. 채웠던 그런 기록이었는데 97년도 그렇고 98년도 그렇고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불펜 투수들이 한 경기에서 던지는 이닝이 많긴 했는데 그때도 두 시즌 연속 한 130에서 150이닝 정도를 그 선수가 던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펜을 소위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갈아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 방식이 그때부터 좀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도 쌍방울의 전력이 완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성원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뭐 이게 한국 시리즈도 아니고 지금처럼 해서 어떻게 버틸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하지만 김성원 감독이 이런 하루살이식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발진이 지금 예상치 못한 부상들이 엄청 맞아서 빠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일단 뭐 탈보트 선수는 시즌 초반 몇 경기 반짝 됐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개막전부터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예, 글러브 집어던지고 내려갔죠 지금. 그 이후로는 뭐 보크 논란도 있고 선언에 이제 퇴장까지 당하고 뭐 완전히 망가졌죠 이제. 그리고 배영수 기대를 했던 이제 배영수도 5선발은커녕 뭐 이제 한 경기 굉장히 잘 던졌었어요. 제가 한 경기 취재를 갔던 경기에서 그때 보고 배영수가 이제 부활을 하나 싶었는데 그 경기로 이제 김경욱 기자가 그때 썼던 기사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배영수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 그 김성훈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아질 거다. 네. 아니, 시간을 따로 줬었대요. 그러니까 훈련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한 3, 4일 정도 너 혼자 좀 생각 좀 해봐라.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던데 한 경기에만 그럼 매 경기를 이제 3일 동안 혼자 하고 등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배영수에게. 거기다 이제 뭐 또 같은 역시 FA였던 송은범도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안 됐고. 그다음 일단 유창식은 보냈고. 뭐 선발진에 사실 남은 선수가 없다고 봐도 그나마 안영명 선수가 그렇죠. 4월달에 정말 변신을 해서 뭐 미국으로 따지면 싸이 영상을 받을 정도의 그런 한국 최고의 투구를 펼치다가 이때부터 5월 이제 선발 등판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뭐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욱 기자 얘기한 것처럼 한화 지금 선발진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태양 선수의 이탈. 네. 그렇죠. 네. 이태양 선수가 제가 깜빡했네요. 이태양 선수를. 사실 이제 지난해 한화의 토종 에이스로 큰 기대를 모으다가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뭔가 될 것이다. 뭐 배영수, 송은범, 뭐 외국인 용병 선수 2명에 이태양까지 해서 5선발이 든든하게 갖춰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선수라고 유만 선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런 상황에서 이태양 선수가 이제 그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즌을 접은 게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나운서. 네. 또 하나의 이 살얼음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살얼음판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기를 끌고 나가는 거는 선발 투수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감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 선수를 투입을 하고 뭐 메꾸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즌 전체적인 구상을 분명히 김성근 감독도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했을 겁니다. 이 선수를 어느 시점에서 올리고 뭐 내리고 뭐 이 선수가 지쳐갈 때쯤 대체 선수 어떻게 올리고 이런 걸 분명히 다 계산을 했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망가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 스스로도 일단은 한화 이글스가 예년에 이제 꼴찌를 계속했을 때 4월 승률이 대단히 안 좋았기 때문에 4월에 스퍼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초반부터 무너지다 보니까 급하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오면서 좀 많이 땡겨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성원 감독이 그 예전에 선수층이 두터웠었던 SK보다 이제 한화에 와서 자기만의 야구를 오히려 더 색깔 있는 야구를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SK 같은 경우는 선발도 좋았고 불펜도 좋았고 뭐 타선도 짜임새가 있었고 선수층이 어느 정도 갖춰진 팀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뭐 4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4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랐고 7, 8, 9, 10 4년 채웠군요. 5년을 채우지 못했고 네.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하고 그중에 3번 우승 할 만큼 최강의 어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더 김성근식의 야구가 더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근 감독은 지금까지 그 선수층이 튼튼했던 두터웠던 팀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대들보를 손가락으로 막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떤 그 없는 상황에서 선수들을 쥐어 짜내고 어떤 전술을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그 하는 자기의 어떤 경기 장악력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의 한화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근 감독을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지금 쌍방울에서 예전에 했었던 그 벌떼 야구를 지금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이 그 극단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야구는 자기 생각에 야구는 감독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는 선수들이 한다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이제 감독은 거기 서포트나 이제 지휘 정도지. 근데 김성근 감독이 예전에 했던 말이 뭐 감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전도 많이 걸고. 예전에 전력이 강했던 팀을 맡았던 적이 있었죠. 삼성 라이온즈를 맡았을 때는 그때는 성적이 대단히 좀 안 좋았잖아요. 91년, 92년 아닌가요? 예, 그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팀하고의 상성 자체가 좀 안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하나를 보면은 스퀴즈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여튼 뭔가 1점을 따기 위해서 평범하게 그냥 툭툭 쳐서 1점을 따는 게 아니라 번트 대고 안 되면 스퀴즈라도 해서 점수를 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역전승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성원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감독이 바로 김성원 감독인데 지금 프로야구 판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한화가 올해 성공을 하면은 다른 팀 선수들과 감독은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런 이유를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들고 나온 그 방식 자체가 좀 고유의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팀의 장악력을 높이고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렇죠.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식의 그런 야구를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다면
벤치마킹을 하라는 압박이 분명히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김성근이 저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성근 감독하면은 지옥 훈련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그렇죠. 펑고로 그 대표되는 그 혹독한 훈련인데 그런 훈련 속에 한화가 올 시즌에 성공을 한다면은 다른 9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과 뭐 관계자들, 감독들, 선수들이 싫어하겠죠. 굉장히 관계자들이야 지금 뭐.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경기 전에도 경기 후에도 뭐 특타를 하고 펑고 훈련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훈련량은 하나를 따라갈 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가 안 됐을 때는 지옥의 펑고를 또 경기 후에 그렇죠. 하고 심지어 정근우라는 팀의 가장 대선수죠. 주축인 선수인데도 가장 몸까지 경기 비싼 선수 후에 아니겠습니까?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따로 펑고를 해주고 뭐 경기 전에는 그 취재를 갔는데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 덕아웃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알고 보면은 서울에서 경기가 있어 잠실에서 경기를 할 경우에는 경기고등학교에 가서 특타를 또 하고 예전에 뭐 마산에서 경기했을 때 용마고등학교인가 그쪽에서 또 특타를 하고 오고 그러니까 뭐 시즌 중간에도 뭐 시즌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 통합 4연패를 삼성이 했을 때는 다른 구단들도 큰 압박감은 없었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은 뭐 훈련을 그렇게 그렇죠. 다부지게 하는 팀은 아니고 본인들에게 좀 맡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 삼성은 그 경산에 그 미비아크라고 하는 데서 워낙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투자의 효과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이 우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단시간 내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공통되게 야구계 그 형성된 여론이었는데 만약에 한화가 단시간에 한 시즌 만에 그렇죠. 삼성이 그러니까 그 삼성이 했던 것과 반대로 단기간에 이걸 성공을 한다면은 다른 팀도 야 니네들도 훈련 빡세게 시켜라. 이런 그 지시가 구단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룹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김성근의 한화는 여기저기서 뭐 아군은 물론 적군들까지도 굉장히 그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한화가 어쨌든 그 5할 승률 이상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뭐 인기 팀들 아니겠습니까? 엘롯기 하면은 순위대로 하면 롯기엘 이렇게 롯기엘이 되는 거고 뭐 요즘에 헬로키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헬로키티. 헬로키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헬은 이제 LG를 이제 좀 약간 비하를 해서 얘기를 할 때 헬지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세요. 헬이 뭐죠? 헬?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거기서 헬을 따오고 헬리콥터 할 때 헬기 할 때 그 헬 아닙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지옥. 롯데의 로, 그다음에 기아의 기, 그다음에 KT의 T를 따와서 하위권 네 팀에 대해서 헬로키티 동맹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올 시즌에. 그러니까 그 엘롯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 세 팀 꼽으라면 바로 이 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화가 이 팀들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기 구단이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는 이 엘롯기 세 팀이 더더욱 어떤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한화가 어쨌든 그 국내 프로야구에 또 몰고 온 새바람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미국 속으로 몰고 간다라는 건데 끝내기 승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끝내기 홈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끝내기 홈런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벌써 10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해 한 시즌 전체가 8개였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의 절반도 안 지났는데 끝내기 홈런이 10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많았을 때가 2001년에 15개가 끝내기 홈런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금 추세라면은 이거를 넘어간다라는 건데 자, 이런 끝내기 승부 기억나는 끝내기 승부 올 시즌에 뭐가 있나요? 아나운서? 한화 이글스의 역시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SK전이었나요? 7대6으로 뒤집었던 경기가 제 상대팀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여튼 그 경기하고 똑같이 7대6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음 시점으로 이제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 7대6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이 아니군요. 어제 경기였죠. 어제 본인이 중계했던 기억 안 납니까? 네, 그 경기도 있었죠. 기아 타이거즈가 뒤집은 경기도 있었고 사실 저는 어제 기아와 그 경기를 생각을 했을 때, 두산의 경기를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돼.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의아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어쨌든 그 두 경기. 그런 경기들. 그다음에 두산과 SK, 앤드류 브라운 선수 투 스트라이크를 먹고 역전 홈런을 때려서 경기를 뒤집어버린 그런 경기들. 그런 경기들이 있었다. 김동욱 기자는 뭐 생각나는 끝내기 경기가 있나요? 저는 끝내기보다 그 지난주에 했던 KT 롯데전 스승의 날에 했던 경기. 본인이 직접 연장 취재를 했던 12회까지 간 경기인데 그 경기가 지금 올 시즌 최장 경기였죠.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적생들이 다 한 승부를 다 거죠. 연장으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경기를 저도 이제 그 김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 아무리 해도 경기가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동욱이가 폭탄 맞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날 잠실을 갈까 수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수원을 가셨는데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때. 어차피 뭐 늦어진 거 연장을 가면 뭐 10회나 12회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보는 입장에서 다른 느낌이 약간 드는 게 똑같이 연장으로 가고 똑같이 뭐 끝내기 내지는 뭐 역전승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가 끝나더라도 어떤 경기들은 대단히 저희가 지켜볼 때 재밌고 소위 말하는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있는데 어떤 경기들은 그렇죠. 저게 뭐야 왜 저걸 못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들도 있거든요. 연장 가고 뭐 자 그러면은 그 경기가 뭐가 있었나요? 어제 경기입니까? 바로 김동욱 기자가 수원 가셨던 그 경기가 이제 약간 맥 빠지는 경기였죠. 아니 뭐 본인 재밌었다고.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그 재미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른 거 저는 그 경기 자체가 재밌었다기보다는 그 이적생들이 스토리텔링 그런 걸로 스승들 앞에서 왜냐면 9회 초에 이제 롯데가 점수를 내서 이기는 상황인데 9회 말에 이적해 뭐 하준호 장성호가 쳐서 결국 동점을 만들었고 또 마지막 결승탄에 안중열이 쳤죠. 롯데로 이적한 안중열이 또 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쏠쏠한 재미를 줬다 이거고. 그렇죠. 뭐 아니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손아운서? 어제 경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경기 뭐가 이해가 안 됐습니까? 9회 말에 이제 그 김원섭 선수가 실책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1사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김호령 선수였는데 김호령 선수가 어제 경기도 2안타 경기를 했었고 그전 경기도 멀티히트 경기를 했었고 감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감이 더 좋은 김주찬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감이 대단히 안 좋은 브래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사 1루였고 한 점 나오면 승부는 이제 그냥 끝이 나는 거였죠. 근데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김호령 선수에게 보내기 번트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사 1루가 아니라 1사 1루에서 보내기 번트를 시켰기 때문에 투아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웃 카운트 그러니까 공격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는.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7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7회에도 주자가 2루에 있고 1루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두산 베어스가 김주찬을 거르고 브래필을 선택을 해서 땅볼로 잡고 이닝을 끝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9회에도 어차피 한 점이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똑같이 김주찬을 거르고 그렇죠. 주자가 뭐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한 점 나오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김주찬은 어차피 거를 것을 다 알 텐데 기아 타이거즈 벤치에서도 굳이 거기서 아웃 카운트를 하나 버리면서 2사 2루를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병살을 막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지 제가 이제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병살타를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사 1루에서의 기대 득점과 2사 2루에서의 기대 득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브래필을 상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기아 타이거즈 벤치에서도 다 이제 계산을 했을 텐데 물론 브래필이 이제 끝내기 안타를 쳐서 경기가 끝나는 해피엔딩이 돼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보내기 번트를 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죠. 퀘스천 마크가 있었죠. 근데 뭐 그건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다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뭐 이상할 것도 없는데. 전 제 입장에선 그랬어요. 사실 기아가 요즘 좀 재밌는 플레이를 많이 해서 딱히 뭐 사실 제가 7회에 이제 똑같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브래필 선수가 대단히 컨디션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어차피 브래필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손아운서가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김동욱 기자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아가 뭐 그 김기태 감독이 보여준 굉장히 좀 기상천외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네. 더 그런 의욕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보내기 번트를 노아웃이 아니라 원아웃 상황에서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김기태 감독의 진짜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가장 찬스를 죽일 바에는 그냥 어차피 김주찬 걸을 거 알지만 그래도 필한테 한번 맡겨나 보자. 예. 병살을 치지 말고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병살타를 막기 위한 그렇죠. 것밖에는 없죠, 사실은.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야구판에 끝내기 승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뭐 김경호 감독이 얘기했지만 야구의 재미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그 올해 프로야구가 100만 관중을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관중이 좀 한 5% 정도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200만 관계까지는 그 81경기인가요? 뭐 그 정도 만에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만큼 그 4월 달에는 사실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야구라는 경기가 실외에서 벌어지는 경기고 그리고 경기 시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축구보다는 날씨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월에는 좀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관중 수가 좀 줄었지만 5월 달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 네. 그만큼 그 경기장을 찾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 KBO에서 200만 관중 기념 피자를 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100만 카운트 넘어갈 때마다 항상 쏘니까요. 네, 언론사마다 잘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감사의 표현으로 피자를 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또한 그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위안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년보다 근데 피자의 양이 약간 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제 기억에 2012년, 13년 이때 시즌보다 약간 좀 판의 수가 줄긴 했어요. 그때는 몇 판이었습니까? 여튼 그때는 저희가 약간 좀 넉넉하게 먹었던 느낌이 있는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좀 생길 정도로 피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라도 듣고 계실지 모를 그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KBSN 스포츠에는 특별히 따로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조금 더 보내줘야겠네요. 보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뭐하고 어떻게 우리 저 손아운서가 한번 조금만 더 챙겨주십시오. 저 다 먹긴 먹어야 되니까요. 피자 향만 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예전에 그 뭐 언론사의 부장에서는 피자가 보통 이제 오는데 전화를 따로 해서 피자를 10판을 달라는 더 달라고 그렇게 피자 10판을 더 달라는 그런 데스크도 있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굉장히 욕을 굉장히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렇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끝내기 승부 한화가 몰고 온 그 야구판에 끝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 치열한 승부의 또 명암도 있어요. 분명히 물론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또 끝내기 패배를 당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지금 각 팀마다 블론 세이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블론 세이브라는 게 국내 KBO에서 공식 기록으로 집계한 게 2006년부터입니다. 네. 2006년부터 홈페이지를 보면은 블론 세이브가 집계가 돼 있는데 그때 보면은 각 팀마다 평균 1년에 한 10개 남짓 정도 됩니다. 블론 세이브가. 보통 11개, 12개 정도가 보통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2003년 들어서 14개 정도로 좀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2013년. 네, 2013년. 예. 그리고 지난해는 무려 16개로 넣었어요. 네. 올해도 지금 일정이 한 4분의 1 정도 치른 상황에서 한 각 구단마다 한 4개 정도의 블론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화한다면은 15개 이상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현상. 이게 어떤 끝내기 승부나 역전 승부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그 박진감을 넘치게 만든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따지면은 투수들이 죽어난다는 그런 또 그렇죠. 네. 그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봅니까, 아나운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투수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선수가 또 한 명 필요해요. 그러면은 불펜에 또 다른 피로도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쨌거나 불려 나와서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쇄 작용을 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리그의 어떤 수준을 말해준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그것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생각하는 게 보통 각 팀의 마무리라면 선발도 있겠지만 거의 그 팀에서 가장 뭐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불펜 에이스잖아요.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제일 하는데 많은 그 투수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뭐 다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야구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수들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그의 수준을 보려면은 그 팀의 추격조를 좀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추격조가 그만큼 좀 그 뒷받침이 됐을 때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전승이 많아지는 게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두산의 윤명준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블론세이브가 5개나 돼요. 어저께 하나 더 추가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저께는 블론이 아니군요. 동점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5개가 되고 뭐 윤기련 선수도 지금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기련 선수는 비교적 적은 편. 편. 윤창용 선수 2개인데 봉중근 선수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까지 블론 세이브가 가장 많았던 게 2007년에 우규민 선수인가요? 네. 13개였습니다. 근데 그 시즌에 국내 각 팀의 블론 세이브 가장 적을 때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규민 선수가 어떤 우규민 선수만의 문제였다고 볼 수. 근데 우규민 선수 그 시즌에 30세이브를 잘했어요. 그때 제일 평균 자책점도 2.65였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랑 안 맞는 투수일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약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우규민 선수와 그 상황에 따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운이 안 따랐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블론 세이브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그 마무리 투수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불펜 투수들의 고충도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밖에서 PD가 빨리 끝내라고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만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토커 제53화는 김성근 감독의 한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면서 리그 전반에 펼쳐지고 있는 끝내기 승부의 어떤 증가 거기에 따른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이 야구 열기가 굉장히 좀 그 팬들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승부 늘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 선수들이 어떤 그런 피로도나 이런 거에 따른 부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만큼의 핸드볼 스코어나 이런 비기닝 뭐 이런 속출하는 이런 어이없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여름에 됐을 때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어떤 그 체력이나 부상 안배를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도욱 기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유,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딱히. 나중에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라는 얘기였는데. 아니, 저는 언제든 불러주면 나옵니까? 불러주면 나오는데 안 나오면 또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도욱 기자. 그 내려갈 때 거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 뒤에 쫓아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손아운서. 예. 어떻게 그 올 시즌 끝까지 갑니까? 뭐 끝까지 가죠. 아니 그 연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죠. 그거를 왜 시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걸 왜 시즌이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올 시즌 끝나면 내년에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그런 개념으로. 왜냐하면 워낙 부침이 심했으니까. 그런 부침이 심하다니요. 제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 비시즌도 있어요? 비시즌은
어떤 좀 약간 그 휴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권태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둔 네. 표현이었으니까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예. 끝까지 갑니까? 아니 가야죠. 올 시즌 예. 야구와 연애 예. 모두 승리를 따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커 53회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